간만에 우리 이제 진도 나가는 거지, 그치? 자, 집합을 좀 보도록 하자. 집합을 이전에 우리가 그 몇 페이지냐? 93페이지까지는 한번 했었었죠, 그쵸? 근데 아마 오답을 아마 안 했었죠. 그치? 요 오답은 숙제가 다 돼 있냐? 아마 안 돼 있겠지?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 수요일에 올 때까지 좀 해와, 알았지? 이 전까지는 우리가 오답이 돼 있죠, 그쵸? 그치? 프리뷰부터 안 돼 있는 거니까 실전 트레이닝 거기서부터. 그래서 5월 26일 날, 5월 26일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집합부터 아마 한 유리함수 정도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일 거야, 알겠지? 2차 학력 평가 그거 하고 6월 첫째 주, 둘째 주 월요일 날은 반편 중고사 볼 거야. 그러니까 그 현충일 연휴 끝나고 요거 집에서 좀 풀어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집합 자체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쉬운 거야, 알겠지? 요거를 뭐 다 나간다는 말은 아니야.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요거 합집합과 교집합 해보고 적당히만 좀 나가고요. 앞에 교재 숙제 좀 미리 좀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첫날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내용 봐보자. 여기 정말 쉬운 거야. 정말 쉬운 거. 자, 합집합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교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집합 개념 다시 한번 봐볼까? 집합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어떤 모임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그 모임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막 몇 개씩 있을까, 그렇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원소들을 가지고 뭐 해본다?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걸 구해볼 텐데 어감상 여러분 딱 보자마자 합이잖아, 그렇지? 합이니까 뭐 했다는 거야? 원소들을 전부 다 합쳤다라는 말이야, 그렇지? 원소들 전부 다 합쳤다. 자, 교집합이니까 이 교라는 건 뭐예요? 만날 교지, 그렇지? 여러분 교점이란 말도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렇지? 교점이 뭐야? 만나는 점. 그럼 그게 뭐였죠? 연립방정식의 해. 그러면 이 교는 뭐다? 만나긴 만나는데 그게 어떻게 만나는 거다? 집합에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저 집합의 원소와 이 집합의 원소가 만날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거를 겹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교라는 거는 뭐다? 공통이 되는 거야, 공통. 그래서 교집합은 공통이 원소를 찾는 거고요. 합집합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저기 있는 원소를 다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합집합의 표현법은 이렇게 됩니다. U 됐니? 그냥 기호를 이렇게 한 거니까 그닥 이거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돼. A하고 B 사이 이렇게 U자가 있으면 합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합집합도 뭐를 가지죠? 원소를 가지죠, 그렇죠? 원소를 가지는데 그 원소 X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하는데 또는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왜 또는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과 B라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A하고 B를 합친 거잖아. 합친 거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합집합은 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이 전체 영역에서 원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그 원소 X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체크를 해보자는 거야. 자, 만약에 원소 X가 여기에 있어요. 이 영역에. 그럼 이 원소 X는 A에는 포함이 되지만 B에는 포함이 안 되죠. 맞지? 그래서 X는 A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 X는 B에는 포함이 안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X가 만약에 이 공간에 들어가면 B에는 포함이 되는데 A에는 포함이 안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X가 A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 X는 B에는 포함이 되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x는 a의 원소도 되는데 b의 원소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렇지? b에도 포함이 돼. 따라서 x는 a에도 포함이 되고 이 x는 b에도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소 x는 a에 포함되고 b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b에 포함되고 a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 경우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x는 a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되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또는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또는의 의미가 뭐다? 너 혼자 되고 혹은 너 혼자 되고 아니면 둘 다 되고 이걸 말해주는 게 또는이야. 이 또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됐죠? 이게 합집합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교집합 가보도록 할게요. 교집합에서는 이 합집합의 합하고 다르게 이 교집합의 교는 뭐죠? 만날 교야. 만날 교니까 뭐다? 아, 너랑 나랑 공통이 뭐냐라고 보는 거야. 자, 근데 방금 이 그림에서 공통인 부분이 어디였죠? 이 부분이 공통인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교집합은 뭐가 되겠죠? 이 공통,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더라?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는 원소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원소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된다. 동시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가.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안에 있죠?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맞니? 맞지?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을 봐봅시다. 1, 2, 3이 있고 1, 3, 5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얘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되는 거야. 봐봐. 굉장히 쉬워요. 자, 1, 2, 3이랑 1, 3, 5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1, 3하고 1, 3이 되는 거지. 맞니? 자,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에다 쓰는 걸 우리가 봐보도록 할게요. 자, 2하고 3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2는 공통이 아니니까 바깥에 쓰고요. 5도 B의 원소긴 하지만 공통은 아니니까 바깥에 썼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되죠? 1,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교집합은 1, 3. 자, 합집합은 뭐가 되죠? 1, 2, 3, 5가 되겠죠. 다 적으면 되겠지. 1, 2, 3, 5. 맞니?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을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중에, 중학생 중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모르는 친구는 없다. 굉장히 쉽다. 근데 포인트는 어디다 잡아야 돼? 여기다 잡아야 돼. 합집합의 기호는 U 그리고 또는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약간 느낌이 어떤 형태야? AND 형태지. 맞니? AND 그리고 형태, 그지? NA 형태. 그리고 여기 그리고가 들어간다. 됐네? 자, 조건제시법이 있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항상 뭐에 유의를 하면 돼? 요거 바. 바 앞에는 원소, 바 뒤에는 설명. 바 앞에는 원소, 바 뒤에는 설명.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우리 볼 수 있겠지. 자, 이걸 딱 가려놓으면, 자, A가 얘죠, 그쵸? 합집합은 요거 전체지, 맞니? 그러면 이 A라는 놈은 합집합이 완전히 포함되는 거 보이죠? 이 A라는 집합이 합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는 거 보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집합도 전체 합집합에 어떻게 되죠? 포함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맞니? 그럼 덧붙여서 하나 더 써보면 이것도 가능하죠. 교집합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지? 합집합에 포함되는 거 보이죠? 이 교집합도 어디에 포함돼요? 전체 합집합에 포함되는 거 보여.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워진다. 하지만 의미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오히려 앞에가 더 어려워. 부분집합 개수구와 수비나. 자, 그러면 서로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소. 용어 정리만 잘하면 돼, 오늘은. 뭐 많이 안 나갈 거니까. 자, 서로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소가 아니야, 얘는. 자, 서로소의 뜻이 뭐였냐면, 최대 공약수가 1뿐인 두 수가 서로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좀 특이해요.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랑 나랑 공통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이죠. 너랑 나랑 공통이 없어, 그치? 똑같은 게 없어. 그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합 A는 1, 3을 가지고요. 집합 B는 2, 4를 갖고 있죠. 그런데 얘랑 원소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지, 그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얘네 둘이는 서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된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니 없니? 겹치는 부분이 없지. 그럼 이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그림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구나. 그치? 공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이런 말도 하나 있긴 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된 원소가 없으므로 모든 집합과 서로소다. 당연하겠죠. 봐봐.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야. A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얘랑 얘는 공통이 없잖아, 그치? 공통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하고 서로소이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쵸? 서로소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맞니? 서로소라는 개념을 외워야 되겠죠? 너랑 나랑 공통이 없어. 말로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한두 개 풀고 여러분들이 또 몇 개 풀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A하고 B의 합집합을 찾아보라 그랬죠. 자, 합집합이니까 똑같은 것만 봐봐. A, B, D지, 그치? 여기도 A, B, D 똑같은 게 있죠. 똑같은 게 있고 서로 겹치지 않은 게 있지, 그치? 그럼 합집합은 어떻게 된다? A, B, C, D, E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교집합도 한번 써볼까요? 교집합을 써보면 교집합 뭐가 돼요? A, B, D 이렇게 되겠죠. A, B, D. 자, 그 다음에 요 A는 어떻게 되죠? 자, 조건제시법이지. 얘가 원소죠. 원소. 이 원소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바 뒤에 6의 양의 약수입니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6의 양의 약수를 써야 되겠죠. A는 1, 2, 3, 6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똑같은 게 또 뭐가 있나 봐보자. 2가 있고 6이 있죠. 2가 있고 6이 있지. 자, 세상 쉬운 거야 여기는. 그래서 A하고 B의 합집합은 뭐가 된다? 1, 2, 3, 4, 6, 8 이렇게 되겠죠? 겹치지 않는 것들만 추가로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1, 2, 3, 4, 6, 8 됐니? 자, 637번 하나 또 보도록 하죠. 하나 보고. 자, A는 자 원소를 뭘로 갖고 있다? 100 이하의 2의 배수를 갖고 있고요. 자, B도 원소를 갖고 있는데 뭘로 갖고 있죠? 100 이하의 4의 배수를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 자 우리 공배수는 누가 되지?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 공배수 누구니?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공배수 4의 배수지, 그치? 그치? 공배수는 4의 배수죠. 여러분 공배수에서 이 공이 무슨 말이야? 공통이잖아. 그치? 공통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교집합이 되는 거야. 아니? 공배수. 자, 다시 써보면 A는 이렇게 되잖아. 2의 배수 2, 4, 6, 8, 10,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뭐가 돼? 4, 8, 12 이렇게 해서 뭐가 되죠? 100이 되잖아.
해놓고 보면 여러분 똑같이 겹치는 게 누구야? 4의 배수잖아. 맞니? 그러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공배수가 된다고요. 자, 공통인 배수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교집합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얘는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A가 B라는 집합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렇죠? 여기 있는 원소가 A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형태지. 그렇지? 이렇게.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합집합은 A가 되고요. 교집합은 B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합집합은 A가 다 되는 거고요. 교집합은 공통이니까 B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그림상으로 보는 문제 얘도 하나 봐볼까요? 자, 합집합하고 교집합 보자 그랬죠. 그렇죠? 자, 합집합하고 교집합 보자. 642번. 합집합은 뭐죠? 그냥 전체 다 선택하는 게 합집합이야. 맞니? 그래서 합집합은 뭐가 된다? 1, 2, 4, 8이 되고요. 자, 교집합은 뭐가 되죠?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여기. 자,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가 된다? 1, 2가 되겠죠. 그렇죠? 1, 2. 수빈아니? 마시고 보세요. 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의 성질까지만 가볼게.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집합의 연산이 끝나버리면 집합이 아예 끝나버려요. 그럼 뒤에 명제가 남아있고 다 하거든. 할 거는 좀 있는데 진도가 좀 빡빡하긴 하네요. 좀 나가긴 해야 되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뭐 집합 빨리 나가보려. 자, 그럼 다 밑에 또 가보도록 하지. 남는 건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요. 자, 요거 638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자, 이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거 64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여러분들이 풀어봐. 638부터 641까지. 자, 여기 A가 2580이고 B는 268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랑 공통이 누군지 봐봐. 공통은 28이죠. 28. 자, 공통이 28이다. 공통 28이니까 여기다가 표현하면 되겠죠. 2하고 8. 맞니? 벤다그램 영역에다 쓰는 거지. 그럼 남는 거 5하고 10은 여기다 쓰면 되고요. 남는 거 6은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당연히 뭐 똑같이 뭐 누가 들어가는 거야? 2, 8 이렇게 들어갔겠지. 자, 그럼 원소내할법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색칠이 다 돼 있으니까 합집합을 말하는 것이고 2, 5, 6, 8, 10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자 색칠된 부분이 교집합이 되는 거죠. 교집합이니까 얼마다? 2,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 8 됐지?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다음 서로소인 거를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자, 서로소인 거 찾아보자. A하고 B. 자, 똑같은 게 아예 없어야 돼. 공통인 게 아예 없어야 돼. 똑같은 게. 자, 얘네는 공통인 게 아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맞겠죠. 그렇죠? 자, 원소 X는 15의 양의 약수라고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양의 약수 적어야 되겠지. 1, 3, 5, 15. 자, 적어주고 나니까 똑같은 게 보이죠? 누구? 1, 그 다음에 3. 자, 똑같은 게 존재를 해버리면 서로소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맞니? 될 수가 없지. 자, 그럼 요거 풀어보시고, 자, 648번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합집합, 교집합 찾아보도록 하세요. 연습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요걸로 연습을 좀 해보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해보세요.
다음 가보죠. 자,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자, 방금까지는 좀 쉬웠지? 자, 이제 집합에서의 핵심 포인트. 집합의 연산 법칙이야. 자, 이걸 놓치면 난리 납니다. 자, 집합에서의 가장 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못해서 학생들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사칙 연산이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집합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할 수가 없어. 빼는 거는 가능해. 빼는 거. 왜? 원소를 뺄 수 있잖아, 맞니? 합집합도 개념을 보면 더할 수는 있어. 그지? 더한다는 게 뭐야? 이 원소랑 이 원소를 숫자를 더하는 건 아니고, 그지? 그냥 합쳐서 다 쓰자. 합집합은 된다 이 말이야, 맞니? 빼는 것도 가능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몇 개 덜어내면 되잖아,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은 돼.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더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더한다는 개념을 뭘로 바꿔버린 거야? 아까처럼 합집합, 맞니?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자, 그래서 연산 법칙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적어보세요. 자, 기호가 뭐밖에 없냐면요, 합집합하고 교집합밖에 없어요. 기호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호, 연산할 수 있는 기호가 교집합하고 합집합밖에 없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의 연산 법칙, 뭐 있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할 거예요. 그럼 교환 법칙은 뭐냐?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뭐죠? 위치를 바꾼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바꿔볼게요.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자, B가 있고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되죠?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이 바뀌겠니?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너랑 나랑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바뀌니? 안 바뀌죠? 전체가 안 바뀌지, 그렇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무조건하고 성립을 하는 거예요. 위치 바꾸는 거. 됐니?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위치 바꾸는 거 무조건 성립한다. 자, 근데 결합법칙 바로 들어가세요. 결합법칙 보니까 집합이 3개가 있어요. A, B, C. 근데 여기도 A, B, C예요. 근데 잘 봐야 될 게 연산 기호가 합집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교집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야. 누구랑?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자, 그러면 결합법칙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 계산 해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합니다. 계산을. 맞지? 근데 A하고 B를 먼저 계산할까? 아니면 B하고 C를 먼저 계산할까? 뭐 결과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렇죠? 누구를 먼저 계산하는 게 더 편한 거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최종 결과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법칙은 기호가 한 개만 있다라는 거야. 기호가 하나. 기호가 한 개만 있어요. 한 개. 그래서 잘 보세요. A하고 B를 먼저 합집합할 거야? 아니면 B하고 C를 먼저 합집합할 거야? 라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뭐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가 있던 없던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맞죠? 왜?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집합이 3개짜리는 어떻게 그립니까, 선생님? 이것도 그림 외우셔야 돼. 집합이 3개짜리는 무조건하고 이 그림이 돼. 무조건하고 이 그림. 자, 그러면 A하고 B를 합쳐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거기다가 C를 합치면 전체가 돼버려요. 맞나요? 근데 A하고 B를 먼저 합칠 거냐 B하고 C를 먼저 합칠 거냐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A하고 B의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맞니? 이 부분에다가 누구를 공통 찾을 거야? C하고의 공통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C하고의 공통은 누가 되죠? 이 부분이 되는 거지. 맞니? 자, 봐봐. A하고 B의 공통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C하고의 공통은 이 부분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여기 B하고 C를 먼저 계산했어요. B하고 C의 공통 부분은 어디죠? 이 부분이냐. 맞니? 이 부분하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A하고의 공통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A하고의 공통 부분을 찾으니까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야? A하고 B하고 C하고의 공통 부분이지. 맞니? 그래서 이 괄호들이 굳이 없더라도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B, C의 교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법칙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집합 기호가 하나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괄호는 순서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굴 먼저 계산할 거니? 그리고 그 괄호가 사라지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결합법칙의 특징인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기호가 한 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얘가 결합법칙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편한 거는 괄호를 없애버린 게 더 편한 거 알겠지? 없애버리면 더 확연하게 보여요. 얘가 결합인지 뭐 밑에 있는 분배인지. 자, 그럼 분배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볼까요? 분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결합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B하고 C를 합치고 A 교집합을 하는 거고요. 맞니? 또 얘를 봐봐. B하고 C를 교집합하는데 A 합집합을 하고 있어요. 자, 얘를 보자마자 눈치를 챌 겁니다.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집합이 몇 개죠? 3개죠. 그렇죠? 그치? 집합이 3개인 건 맞는데 얘네들은 기호를 하나만 가지고 풀어보여. 얘는 기호가 몇 개야? 2개죠.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윤서야. 그지? 기호가 2개죠. 오늘만 딱 집중해서 가시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봐야겠지. 연휴가 좀 길죠? 기니까 딱 이제 10시까지면 1시간 반 남았거든. 딱 요것만 집중하고 가자. 알겠지? 어려운 거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 원의 방정식 뭐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지. 그냥 들으면서 그러구나 하면서 그냥 집에 가면 돼. 그게 여기 내용이야. 자, 얘는 지금 특징만 보는 거예요. 기호가 몇 개다 얘는? 기호가 2개예요. 이게 특징이야. 맞니? 기호가 2개. 자, 그럼 얘는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죠. 분배 법칙을 가장 많이 했던 연산이 뭐죠? 바로 이거지. A 곱하기 B 더하기 C. 요거지, 그치? 맞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요렇게 분배하자. 누구를? A 곱하기. 맞니? 그래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한 다음에 남는 게 플러스지, 그치? 이 플러스를 여기다 이렇게 딱 쓰잖아요. 맞나요? 기억나지? 자, 근데 분배 법칙은 여러분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를 했을 때 반대로 하면 인수분해지. 맞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있어요? A 곱하기 맞니? 그러면 A 곱하기로 묶으면 누가 남죠? B 플러스 C가 남는 거지. 맞니?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이 2가지를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2가지 좌우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기호가 다릅니다. 그렇죠? 교집합, 합집합. 그러면 이 괄호 앞에 있는 A 교집합을 어떻게? B한테 주고요. 얘를 C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B 나오죠? A 교집합 C 나오죠?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누구야? 남는 게 이 합집합이야. 맞니?
이 합집합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지금. 네, 보이지? 보이나? 자, 그럼 얘도 한번 가볼까요? 자, A 합집합을 누구한테? 괄호 안에 있는 B한테, 그 다음에 C한테 주면 되죠. 그러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분배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누구예요? 교집합이죠. 이 교집합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런데 이 괄호를 풀어주는 것만 분배가 아니잖아, 그렇지? 얘를 반대로, 자, 얘를 이렇게 반대로 해주는 것도 분배란 말이야, 그렇지? 맞니? 얘도 분배죠. 자, 그러면은 이 분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 우리가 인수분해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괄호랑 똑같이 들어있는 값이 누구야? A 교집합 B죠. 맞니? 그래서 A 교집합 이렇게 묶어준 거죠, 그렇죠? 그럼 괄호 한 다음에 남는 거 누가 들어가? B 합집합 C, B 합집합 C 이렇게 들어가지. 한 번만 잘 보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여기도 A 합집합과 A 합집합이 괄호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A 합집합으로 묶어서 괄호로 들어가면 돼. B 교집합 C, B 교집합 C 이렇게.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인수분해랑 전개하듯이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학생들이 얘랑 얘를 헷갈려. 헷갈리는 이유. 정확하게 식을 잘 안 봐서 그래. 기호가 하나짜리면 결합 법칙, 기호가 두 개면 분배 법칙이야. 이것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돼요. 그럼 절대 안 헷갈립니다. 이거를 내가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결합 법칙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일이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로 선생님이 하나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가도록 하죠. 자, 요거 그림 그려놨나요? 자, 그림 그려놓으셨으면 지우고 이제 하나 더 갑니다. 책에 없는 거. 자, 네 번째 적으세요. 흡수 법칙이라는 걸 가보도록 할게요. 자, 흡수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 느낌이 뭐야? 내가 쟤한테 빨려 들어갔네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완전 내가 쟤한테 빨려 들어갔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자, 흡수 법칙이 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는 형태가 돼야 돼. 꼭 B가 A한테 포함됐다라는 게 아니야. 뭐 B가 A에 포함되든 A가 B에 포함되든 항상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도너츠 모양,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도너츠 모양을 갖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잘 봐보도록 하세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A 교집합 B인데 얘를 합집합으로 싹 바꾸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봐봐. 교집합과 합집합이니까 기호가 두 개네요, 선생님. 기호가 두 개니까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합니다. 이거 시전을 해요, 분배 법칙을. 어떻게? A 합집합을 요렇게 시전을 합니다. 시전을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A 합집합 A, A 합집합 B, 그리고 남는 거 교집합을 써주겠죠. 그러면 A랑 A를 합집합하면 누가 나오겠죠? 수아야, A랑 A를 합치면 누가 나오겠냐? A지. 나랑 똑같은 놈을 합치면 당연히 A가 나올 거야. 그럼 A가 되고 교집합되고 A랑 B를 합치겠죠, 그렇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 계산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흡수 법칙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연산 기호는 두 개인데 집합이 두 개야. 집합이 A, B밖에 없죠. 너랑 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경우는 흡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자마자 눈에 보이죠? A랑 B를 교집합하면 누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A 합집합 B가 되고요.
A랑 B를 합쳐버리면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죠. 맞네? A랑 B를 합쳐버리면 A가 되는 거죠. 그냥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흡수 법칙. 됐니? 그림으로.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흡수 법칙은 도나츠 모양만 찾으면 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지만 찾으면 그냥 답은 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지. A 교집합, A 합집합, B예요. 자, 이것도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합집합이 누구야? A지. 맞니?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A랑 B랑 합쳤는데 A랑 공통을 찾으래. 그림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그렇죠, 여러분? 꼭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런 그림이라 하더라도 봐봐. A는 얘야. 근데 합집합은 전체야, 맞니? 전체랑 A의 공통은 누가 되는 거야? A잖아, 맞니? 그림만 가지고도 아무렇게나 풀 수 있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흡수되면 더 좋겠지, 맞니? 근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니까 그 분배 법칙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기호가 두 개인데 얘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 집합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집합이 얘는 세 개가 되는 거야. 근데 흡수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호는 두 개인데 얘는 집합도 두 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럼 결합 법칙은 기호가 하나인데 얘는 집합이 몇 개가 돼요? 집합이 세 개가 되는 거죠. 맞니? 집합의 개수와 연산의 개수를 가지고 연산 기호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흡수 법칙. 뒤쪽에 있나? 뒤쪽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적어 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흡수 법칙.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얘 때문에 계속 돌리고 푸는 애들이 많아. 분배만 써가지고. 그럼 이제 끝없는 반복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요. 왜 하냐면 밑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색칠은 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색칠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쉬운 거니까. 여러분 이거 색칠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위에 있는 법칙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알겠지? 자, A하고 B의 공통 차제를 어디죠? 여기지, 그치? 여러분도 색칠해보세요. C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얘랑 공통 차제라고 했죠, 그쵸? 공통이 어디예요? 여기죠? 뭐 간단하지? 자, 우변 가볼까? 자, 우변은 A가 누구죠? 얘죠. 그 다음에 BC 교집합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공통이 누구예요?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중요한 거는 괄호가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 맞니? 괄호가 없어도 연산이 성립되는 게 결합법칙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결합법칙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집합은 세 개인데 연산기호는 하나만 있는 거야. 연산기호가 하나만 있으니까 결합법칙이지. 결합법칙은 괄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합이 아니다. 결합은 여기에 괄호가 있든 여기에 괄호가 있든 괄호가 여기 있든 상관이 없는 거야. 맞지? 어디 있든 결과에 영향은 안 줘. 그냥 연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은 것 뿐이지. 야, 나 너랑 연산 먼저 하고 싶어. 나 너랑 먼저 하고 싶어. 이런 거지, 그치? 자,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풀면은 정신 나간 짓이 알겠지? 그럼 크레파스 들고 스케치북에 색칠하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돼. 자, A 합집합을 누구한테? B한테, C한테 주는 거죠. 왜? 집합 기호가 두 개야. 그지?
기호가 2개니까 연산 기호가 2개니까 분배다. 집합은 3개가 있죠. 자,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 남는 거 교집합 어디다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죠. 됐나요? 근데 모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반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처럼 A 합집합, A 합집합 맞니? 그럼 A 합집합으로 묶어주면 남는 거 B 교집합 C, B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색칠 한번 해볼게.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B 교집합 C는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뭐 해라? 합치라 그랬죠, 그쵸? 자, 합칩니다.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색칠 공부는 2번 다시 안 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가보도록 하죠. 자, 얘는 A하고 B를 합치래요. 이게 A하고 B를 합친 거지. 자, 다음 여기는 A하고 C를 합치래요. 색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세요. 눈으로. 공통인 부분 찾아보니까 A는 다 똑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똑같죠, 그렇죠? 이 부분이 맞니? 결국에는 모양은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색칠로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요. 집합이 3개짜리는. 집합이 2개짜리는 괜찮아. 왜? 뭐 색칠할 때가 뭐 간단하니까. 근데 집합이 3개짜리는 색칠 공부로 풀기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법칙을 가지고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됐니? 자,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다 풀진 않고 여러분들이 또 2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651번. 자, 651번 가니까 A는 XYZ고 합집합은 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봐야 돼.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A 합집합 B랑 합집합 C죠. 그랬더니 뭘 찾으려고 노력하냐? A 합집합 B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 문제 조건에 A 합집합 B는 없잖아, 그렇지? 맞니? 근데 이걸 찾으려고 막 노력한다고. 그래갖고 이거 졸라 어려운데요? 이게 없는데요? 막 그래. B가 없는데요? 막 그러고.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얘를 잘 보면 연산기호가 하나예요. 그치? 연산기호가 하나니까 아, 이건 결합법칙이구나. 그러면 괄호가 이렇게 돼 있든 바꿔서 옆으로 가든 상관없죠, 그렇죠? 누구를 묶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랑 BC 합집합, 얘랑 얘를 합치라는 소리죠. 그래서 X, Y, Z, M, N 이렇게 되겠죠. 왜? X는 공통이잖아. 공통이니까 2번 쓸 필요는 없겠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얘가 무슨 법칙인지를 찾아야 돼.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얘가 어떤 법칙이니까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이걸 생각하시는 거야. 포인트가. 합집합, 교집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653번을 가볼까요? 나연이는 이제 일어나는 거 맞자. 전나요. 자, 여기 보자. 자, A 합집합 B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있죠. 자, 이때 얘를 풀어보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지. 닥치고 분배죠. 근데 집합이 3개 있으니까 확실하게 분배야. 맞니? 분배니까 어떻게 한다? A 합집합을 B한테 C한테 실제 분배를 하자 이 말이죠. 그럼 그대로 써요. A 합집합 C, A 합집합 A 합집합 B죠. 그냥 A 합집합 B, A 합집합 C, 남는 거 교집합 어디다가 가운데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맞죠? 요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좀 어색할 거야. 왜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배를 하고 결합을 하고 하니까 좀 어색해. 왜? 실제로 우리가 결합 법칙을 잘 쓰니? 안 쓴단 말이야. 교환 법칙 쓰니? 잘 안 쓴단 말이야, 실제로.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합집합 나와 있고 합집합 나와 있죠? 공통만 찾으라는 거지. 자, 공통만 찾는 거니까 누구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개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두 개. 끝. 그럼 여러분들이 52번하고 54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54번 풀어보세요. 자, 아마 오늘 뭐 엄청 많이 나가고 그러진 못해. 한 단어로 끝내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왜 한 번에 해야 되냐면요. 앞에 나오는 개념들을 풀 때 뒤에 내용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무식하게 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장만 더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97페이지까지 하고 나면 이 집합에 대한 전반적인 성질과 연산이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버무려서 이제 문제 풀면 엄청 빨리 풀어요. 마지막 페이지 뒤에 있는 뭐 98페이지는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자, 이제 여기 가보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여집합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볼 때 여러분 경우의 수하고 확률 해봤지? 경우의 수에서 확률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해 봤을 겁니다. 무엇이 아니다 혹은 적어도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었죠? 뺐죠. 그 빼는 게 뭐였죠? 그 빼는 게 여사건이었죠. 정확한 명칭은 여사건이야. 근데 여기도 여집합이라 나와 있어. 그럼 도대체 이 여라는 게 뭐냐? 이 여라는 거는 아니요 이 말이야. 알겠니? 아니요. 아닐여예요. 아닐여 한자로. 아닐여.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집합이라는 게. 무엇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아니다니까 당연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것을 무엇이 아니다라고 한자로 해석은 하지만 이걸 국어적으로 또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말도 가능한 거지. 뭐냐? 적어도. 그지? 적어도라는 말도 되고요. 자, 또는이란 말도 돼요.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여집합으로 푸는 거예요. 왜 여집합으로 푸는 거지? 적어도라는 거는 최소 뭐뭐 이상이야. 그치? 최소 요거는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 한 개 이상이 돼버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지. 내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 아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요만큼만 구해서 얘를 빼버릴게 라고 하는 거지. 또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합집합에 대해서 또는 공부했었지. 그치? 또는이 뭐야? 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둘 다 안 되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이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알겠죠? 왜?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보자마자 이거 여사건 여집합이야 라는 걸 캐치를 해요. 근데 또는이 나오면 자꾸 머리 아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둘 다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둘 다 안 된 걸 빼면 돼. 근데 왜 이걸 잘 못하냐? 언어적으로 또는을 접할 일이 별로 없거든.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 배운다기보단 처음 접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차집합. 자, 우리가 차라는 건 뭐죠? 뺄 차야, 그치? 실제로 한자로는 뺄 차. 그러니까 빼긴 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집합에서 집합을 뺀다는 건 실제로 빼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제거를 하는 거야, 그치? 그치? 너랑 나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빼는 거지. 실제로 뭐 5에서 2를 빼는 뭐 그런 우리 사치견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전체 집합이 나와 있어요. 전체 집합 말 그대로 뭐야? 그냥 제일 큰 전체지, 그치?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명칭이 하나 나와 있어요. 유니버셜이라고 나와 있을까, 그치? 유니버셜에서 그 약자 U를 쓰는 거예요. U를. 자, 그러면 여집합은 말 그대로 무엇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A 여집합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요 A 위에 뭐가 있죠, 지금? C가 있지. 그치? 그럼 이 C가 의미하는 건 뭘까? C가 의미하는 거는 except야, 알겠니? 제외하다. 여러분 영어로 except 알지? 제외하다. 그거 약자를 쓰는 거야, C가. 알겠니? 영어를 갖다 좀 쓴 거야, 얘는. 그래서 요 C가 의미하는 것보다 제외하다. 그러니까 뭐야? 나를 제외하세요라는 말이지, 그치? 나를 제외하세요. 됐니?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여러분 한자로 공부하면 어려워. 모든 영역들이. 근데 영어로 공부하면 쉬워. 영어.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 영어 원서로 공부합니다. 알겠죠? 이거 읽을 줄 모르면 공부 못해, 알겠지? 그 영어 그냥 독해 못하면 됐지? 자, 그러면 도대체 A가 아닌 건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 종이 칠 것 같아, 알겠지? 하다 끊기면 안 되니까. 그냥 쉬어.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 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냥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실제로 학생들이 집합하면은 어려워하는 건 이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시험 전에, 중간고사 전에 공부했던 그 단원을 더 많이 틀려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그리고 거기가 심화 문제가 많이 등장해. 여기는 심화가 없어요, 알겠죠? 응용 심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개수 문제에서는 심화 문제가 나와. 하지만 여기는 연산 법칙만 잘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이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 전체 집합은 전체니까, 자,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유니버셜의 약자 U를 쓰는 거고. 자, 여집합은 뭐라 그랬죠? 뭐뭇이 아니요 이거지, 그치? 아니요. 그래서 자, 여집합이 되는 거다. 한자로는 아니려. 그래서 부정인데 이 부정은 우리가 여사건에서 집합 경우의 수를 따지면 빼는 거잖아, 그치? 아닌 걸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맞지? 되는 거를 찾아서 빼버린다. 그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푸는 게 적어도나 또는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집합은 어떻게 표시한다? 자, 집합 위에 C를 쓴다. 이 C가 영어에서 except, 제외하다라는 거야, 되지? 그래서 C를 쓰는 거야. 나를 제외한 걸 찾아라라는 거지. 내가 아니요 이 말이지, 그치? A가 아니요. 그럼 A 빼고 나머지를 찾아라라는 거는, 그치? 그럼 A를 빼고 나머지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자,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있죠, 그쵸? 자, 전체는 사각형이 보통 많이 되는 거고, 그림으로 따질 때 전체를 동그라미로 하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는 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집합 A가 있어요. 근데 A가 아니요 이 말이잖아, 그치? A는 아니요. 그럼 뭐야? 이 바깥쪽 색칠된 부분이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뭐가 된다? A의 여집합. 요게 되는 거죠. 이 바깥 부분이 바로 뭐다? A가 아니요라는 부분이잖아, 맞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원소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맞니? 원소 X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소 X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전체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A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됐죠? 여집합에 대한 원소 X는 전체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A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그리고가 들어가는 건 뭐야? 그리고는 동시 성립이죠. 전체는 포함되지만 A에는 포함 안 돼요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면 조건제시법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만 딱 보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이 차집합을 많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차집합. 자, 차집합은 말 그대로 두 원소를 뭐 하는 거죠?
빼는 거예요. 빼긴 뺄 거야. 자, 빼긴 빼는데 어떻게 빼느냐? 요 따고 빼는 겁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에서 B를 뺄 거야. 빼긴 빼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뺄 수 있냐? 이 부분은 뺄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맞니? 왜? A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빼겠어, 그렇지? 그래서 어디 부분을 빼는 거다? 바로 이 부분을 빼는 거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니까 결국에 누구를 빼는 거예요? 너랑 나의 교집합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아이폰이 보이지. 맞니? 애플. 맞니? 씹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 부분만 살짝 빼버리는 거지, 그렇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야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빼겠어? 그럼 뺄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맞죠? 자, 그래서 원소 x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과 모양이 있어. 사과 깨문 모양, 아이폰 모양이 들어가 있어. 맞니? 그러면 이 원소 x는 A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B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지금. 이해되니?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는 A에는 포함이 되는데 B에는 포함이 안 돼요. 동시성립이니까 그리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A에서, 자, 옆에다 써볼까요? 자, 여기다가 외워야 되는 거야. A에서 B를 뺐다라는 건 실제로 B를 빼는 거야? 아니죠. B를 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빼는 거지?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렇지? 맞지?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또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살짝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A에서 누구를 뺀 거다? 교집합을 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다시 또 이 교집합 부분을 지워놓고 나면 전체 합집합에서 누구를 빼는 거죠? B를 빼는 거죠. 맞니? 합집합에서는 누구를 빼는 거다? B를 빼는 거다. 됐지? 자, 근데 최종적으로 하나 더 갑니다. 뭘 더 가냐? 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A 빼기 B라는 놈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이 빼기라는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교집합과 여집합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 빼기라는 게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B의 여집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죠. B 빼고 다 색칠. 맞니? 자, 그리고 이제 A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누구죠? 얘죠. A가. 맞니? 그러면 요 A하고 파란색의 공통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애플이지. 맞니? 아이폰. 자, 그래서 A 빼기 B는 뭘로 바뀐다?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자, 요 빼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교여로 바뀌어요. 그지? 차집합은 교여. 됐니? 교여. 차집합은 교여. 됐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뭐 외우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외우시고 이걸 모르시면 이제 집합 연산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우리가 방금 봤던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이 빼기가 없어요. 맞니? 그럼 이 빼기를 뭘로 바꿔야 돼?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줘야지만 뭘 이용할 수 있죠?
교환, 결합, 분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외워야 돼. 오늘 배운 공식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냐? 됐나? 요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뭘 이해할 수 있냐? 요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에서 A 여집합 보세요. A 여집합은 뭐가 되냐? 이것도 옆에다 적어주시면 되지. A 여집합은 전체에서 누구를 빼버리는 거죠? A를 빼버린 거지, 맞니? 전체에서 A를 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러면 이 빼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빼기가 교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그지? 이 빼기가 교여로 바뀐다고. 교여. 그러면 전체하고 A 여집합의 공통은 누가 될까요? 전체 제일 큰 놈이 있어. 그 당연히 그 안에 A 여집합은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공통은 누가 되죠? 당연히 A 여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죠. 전체가 이 공간이야. 이 공간 안에 A 여집합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은 A 여집합이 됐겠죠. 됐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충분히 변형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야. 전체에서 A를 뺐을 때 이 빼기가 뭘로 바뀐다? 교여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가 A 여집합이 되는 걸 충분히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누구 적어야 돼요? 자, 요거 적어야 돼요. 적어서 외워야 됩니다. 옆에 페이지에 있긴 해. 이것도 적어 놓고 외우셔야 돼요. 이건 책이 없는 거야. 적어 놓고 외우세요.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다 필요한 거. 다음 주에 이것들을 다시 우리가 볼 거야, 알겠지? 근데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해버려야 돼.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거를 그냥 총정리하는 것뿐이야.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 오늘은 그 전 단계로 하나하나 각계 전투로 가보는 거야, 알겠지?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A에서 B를 빼는데 B에서 A를 빼는 게 같겠니? 당연히 다르겠죠. 왜? A에서 B를 빼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맞니? 그런데 B에서 A를 빼면은 어떻게 되죠? B에서 A를 빼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맞네? 당연히 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 빼기 3이랑 3 빼기가 같나요? 당연히 다른 거죠. 맞나요? 뺄셈은 원래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 됐니?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자, 여집합과 사집합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건데 하나는 선생님이랑 그냥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각각의 뭐를 구하라? 여집합을 구하라. 여집합이 뭐라고요? 아니야 이 말이지, 그치? 내가 아니야. 자, 여집합 기호로 써보죠. 연습해야 되니까 A 여집합. A의 여집합 됐죠? 2, 4, 6을 제외하고 쓰면 되죠. 2, 4, 6을 제외하고 쓰면 1, 3, 12 끝났죠? 자,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죠. 자, 3의 배수라고 3의 배수를 다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뭐가 되는 거죠? 3, 6, 12. 요 안에 있는,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것만 쓰셔야 돼요. 3, 6, 9, 12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따라서 B의 여집합은 뭐가 되죠? 3, 6, 12를 제외한 1, 2,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뭐 657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바로 풀어보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알겠지? 지금 바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바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97페이지까지만 해. 알겠지? 하고 뒤에 유형 몇 개를 해볼 거야. 요거 집에 가면 돼. 자, 해보시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A에서 B를 빼라는 소리죠, 그쵸? 자, A에서 B를 뺄 건데, 뺀다는 건 실제로 누구를 빼는 거죠? 1, 2, 3, 4에서 1, 4, 5를 다 뺄 수가 없어요.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야지, 그치? 그래서 공통인 것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죠. 1, 3, 1, 3. 맞니? 그러면 A에서 B를 뺄 때는 누가 사라져요? 1, 3이 사라지고 2, 4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럼 B에서 A를 뺐다는 거는 누가 사라져요? 1, 3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B는 누가 남는 거예요? 5만 남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야지. 그렇지? 5를 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얘도 2, 4를 뺄 수는 없잖아요. 갖고 있는 거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1, 3만 뺄 수 있겠지, 그치? 공통인 거. 자,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뺄 건데 여기는 B, C, B, C가 공통이죠, 그쵸? 그러면 A에서 B를 뺀다는 건 B, C가 다 사라져 버리죠. B, C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쵸?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다? 동집합이라고 했었죠, 그쵸? 동집합. 자,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버리면 B, C가 사라지고 누가 남는 거죠? A하고 D가 이렇게 남는 거겠지. 그치? 이제 요 밑에는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바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97까지 하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9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자유자재로 되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이 끝나요. 끝나면 이제 명제를 들어가면 돼요. 자, 여러분 라이트센 요거 교재 아주 중요한 교재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잘해도 아까 말했지만 학교 시험 여러분들 지난 그 수요일날 왔던 친구들은 유심고 거를 좀 풀어봤을 거야. 근데 풀어보면 어떤 느낌이지? 어려운 거 빼고는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무슨 교재를 봐야 돼? 센 교재에서 C단계 혹은 자리스토리 혹은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걸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건 또 그거대로 푸는 유형이 있거든. 됐지? 그거 하시면 돼. 그건 오답 아직 답은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화목반도 해줬어. 하긴 할 겁니다. 시간이 되면 해야지. 두 문제밖에 안 나갔어? 두 문제만 하는데? 그럼 오늘 해줄게. 오늘 해버리자. 이거 정리하고 남는 시간 할게. 그리고 내가 뭐 너네들 나눠줄 게 있는데 혹시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또 깜빡하면 안 되지. 내가 화목반에 애들 물어보니까 화목반은 그런 친구들이 없더라고. 선행은 대수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공통수학 투자는 한 단계 윗단계 대수를 나가고 있는데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특목고나 자사고나 아무튼 그제 일반고가 아닌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 한 명도 없더라. 물어보니까 다들 B가 막 있어. 다들 B들이 막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뭐 외고도 안 돼. 수학이 B면은 뭐 다른 뭐 암기 과목이라도 B가 안 나와야 되는데 B가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포기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자사고나 외고나 뭐 국제고 뭐 이런 거 혹시 관심이 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겨주고 라인 하나 더 가져가서 여기 좋아. 알겠지? 연휴 때 한 번 좀 보지 않겠나 싶어. 여러분들 요거 입시
입시 컨설팅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입시 컨설팅은 여기 광교 캠퍼스에서 하지 않아. 수지 거기 본관 가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린 것들 보면 꽤 실적이 괜찮지. 가서 경험상 해보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닦아놓고 말할게. 선생님도 수없이 특목고를 보내봤겠지. 동탄국제고 제1회 입학생도 내가 넣었었어. 왜냐면은 이 친구는 그런 거야. 공부를 막 센스 있게 잘하진 않아. 근데 특목고 가고 싶어. 그래서 국제고를 그때 이제 가라고 이제 해서 가고 막 세마고 보내고 막 그랬는데 애들. 근데 아주 옛날이야. 한 15년 전인가. 아주 옛날에. 꽤 오래됐어. 어찌 됐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은 고입은 여러분 중학교 내신 성적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한 90% 정도를 차지해. 거의 뽑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면접 있죠. 면접이 당당을 좌우하는 거야. 거기서 어리버리하면 떨어질 뿐이야. 어리버리만 안 하면 붙어. 내 내신이 일반 애들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알겠니? 그래서 면접 준비를 좀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는 어차피 이제 학원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대세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면접 준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상 문제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습관하는 거야. 버튼 누르면 나오듯이. 그치? 너 이름이 뭐니? 그랬을 때 이병 막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안 되고 연습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 난 이렇게 생각해. 결국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잘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지. 결국에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하거든. 대학을 잘 가려면은 대학 때 똑같은 이 입시를 해요. 면접도 해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돼. 근데 그 자소서의 비중이 엄청나.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쓰는 자소서의 비중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입학사정관이 따로 있어. 대학마다 굉장히 치밀하게 봅니다. 어느 정도로 치밀하냐? 여러분이 쓴 자소서 있죠? 그지? 고등학교는 그 자소서를 필터링하지 않아. 대학교는요, 자소서가 얼마나 들어오겠냐? 한 대학교마다 10,000개 이상은 들어올 거야. 그걸 입학사정관이 다 보겠니? 절대 안 봐. 안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파일로 보내줄 거 아니야? 누가 손으로 써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파일로 해서 보내주면 그거를 이 입학사정관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일반적인 단어들, 일반적인 뭐 멘트들 이런 거 다 셀렉트해서 버려버려. 그래서 핵심적인 좀 특이한 문구들, 단어들만 딱 올라오게끔 해. 그래서 별거 없는 자소서는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래서 자소서 잘 써야 됩니다. 대학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면접이에요. 대학교는 근데 면접이 크게 좌우하진 않아. 알겠니? 그럼 무슨 말이겠어? 자소서를 잘 써서 가급적이면 수시에 합격하면 돼. 면접은 그냥 이런 거야. 뭐 얘가 우리 학교 오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뭐 그냥 이 정도 보는 거지, 그렇지? 특별하게 보지 않아. 성적이 중요해. 고등학교는 1번이 성적입니다. 성적이 되면 자소서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대학은 수시가 2개로 쪼개집니다. 종합과 교과로 쪼개져. 종합은 내신하고 생기부가 들어가. 교과는 내신만 들어가. 그래서 이 교과는 내신 점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내신이 1.8이다, 1.5다. 이 점수에 맞춰서 커트라인이 다 있어, 학교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절대 그 학교를 넣을 수가 없어.
교과는 완벽하게 성적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떤 친구들이 가냐? 성적이 좋은 친구들. 나는 생기부는 관리 안 해. 그냥 언니 그냥 내신 관리만 충실하게 할 거야. 동아리 활동이 나발이고 나는 필요 없어. 그럼 이걸 가면 돼. 근데 이것까지 하는 친구는 뭐냐? 내신도 잘하는데 나는 생기부도 잘해. 근데 혹은 내가 내신이 조금 안 됐는데 생기부 관리를 좀 잘했어. 그래서 내가 원래는 내신 2등급인데 1.8 정도의 학교를 가고 싶어. 그럴 때 써먹는 거야. 종합. 됐니?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진 않아. 이런 거는 드라마틱해. 뭐 4등급 받던 애가 3등급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어. 밑에 있는 학교들. 근데 막 이런 건 안 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대 정도 실력인데 아주대를 갈 정도 실력인데 갑자기 연대를 학교가 이런 건 안 돼. 알겠지? 뭐 학교에서 뭐 0.1포인트, 0.2포인트의 어떤 학교 변경은 가능해. 미세한 학교 변경. 근데 막 갑자기 레벨이 막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런 거는 불가능해. 상위권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내신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말해준 거잖아. 생기부는 그 다음이에요. 뭐든지. 알겠니? 야, 우리가 정시에서 수능 보는데 아우 저 고등학교 생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정시는 원리 수능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나를 말해주는 것뿐이야. 성적. 학교 때 무슨 담배를 폈네, 학교 때 침을 뱉고 다녔네, 학교 때 친구들 때리고 다녔네,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수능 봤는데 만점이야. 그럼 서울대 그냥 가는 거야. 무슨 짓거리도 괜찮아. 잠을 터자도 돼. 잠을 자든 뭐하든 학교 선생님이 나를 때리든 뭐하든 뭐 혼내든 뭐 야 너 생기부에다가 이 새끼 맨날 잠터 잘해라고 적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뭘로 가면? 교과로 가거나 수능으로 간다는 거. 근데 생기부를 적용하는 종합으로 가려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시고 각 교과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럼 생기부에다가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쁘게 써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교 레벨을 좀 올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간략하게 말해준 거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 뭐 4등급짜리를 3등급 학교 보내고 3등급짜리를 뭐 2등급짜리 보내고 해봤어. 2짜리는 일로 갈 수가 없어. 못 가. 그건 명확하게 못 가.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했죠?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요거 혹시 보시고 뭐 신청할 친구들 있으면 개별로 뭐 여기다 신청을 하던가 나한테 주던가. 알겠지? 아니면 뭐 카톡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원에 직접 너네들이 뭐 해도 되고. 알겠지? 선생님한테 주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꼭 집회에서 안 해도 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주면 돼. 아무튼 뭐 대입하기 전에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경험들. 대입 때 하기에는 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스카이를 목표한다면, 그지? 자, 난 내가 못 갔기 때문에 너무 좀 마음이 아프거든. 자, 가보죠. 그때 좀만 했으면, 아주 조금만 했으면 연고대는 그냥 합격인데 한 3문제만 맞았으면 그런 거 알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한 3문제 맞으면 연고대 가는 건데. 영어만 제일 맛있어. 그럼 나는 지금 연고대 안 가고 그 가운 입고 있을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한 몇 문제 차이야. 알겠지? 아무튼 그래. 몇 문제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몇 문제를 위해서. 결국에 상위권 여러분 진짜 한 5문제에서 왔다 갔다 해. 5문제 정도를 잘 해. 알겠지? 한 문제 틀리면 아니 뭐 틀려도 되나 보지? 응? 뭐 이런 거지. 수능 보는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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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400점이잖아. 그치? 근데 뭐 90점 맞았어. 나 존나 잘했나 봐.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지? 90점 맞으면 벌써 10점이나 차이나. 서울대생 입학생이랑. 그치? 또 90점 맞았어. 나 잘했나 보다. 연고대는 이미 끝나버린 거야. 20점 나간 순간. 연고대가 뭐야? 수도권 상위 10개 대학도 자칫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 오케이? 이런 거야 느낌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자는 거야. 선생님처럼 미친놈처럼 영어 시간에 뻘짓거리 안 하는 그런 학생이 돼야 돼. 알겠지? 흥분해 사람은. 알겠지?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를 하면 흥분하더라고. 그러니까 흥분 안 하고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시험이 어려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풀어야 되고, 시험이 졸라 쉬워도 진짜 졸라 잘 봐야지, 안 틀려야지 이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A 여집합 가볼까요? 자, A 여집합은 A를 요 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어야 되겠지, 그렇지? 나머지를. 그래서 1,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B의 여집합은 당연히 B를 제외한 요 B를 제한 나머지 1, 2, 3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A에서 B를 빼버릴게요. A에서 B를 빼버리면 여러분 누구만 남죠? 이렇게 애플, 그지? 2만 따르릉 남겠죠. 자, B에서 A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것만 남겠죠, 그렇죠? 영역을 자꾸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내려가도 될까요? 다음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요거를 자 수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빈칸에다가 그림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초등학생도 하겠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풀이법이 집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아주 유치한데 이 유치한 풀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풉니다. 유치하게. 왜? 계산을 뭐하러 하니? 그치? 불필요하게 뭐 교집합, 합집합, 기호를 왜 써? 그냥 그림 그려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해보세요. 땅 따먹기 하시면 돼. 세상 쉬운 걸로. 땅 따먹기를 시키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지 그 벤자이어들에게 눈에 보이거든. 영역이 눈에 보여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될까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그래서 숙제는 많지 않아 오늘. 알겠지? 나는 연휴라고 해서 무슨 뭐 와장창 숙제 내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즐길 땐 즐기세요. 시험도 끝났는데 뭐 거기다 대놓고 숙제 5장 이러면 집에 갈 때 갑자기 쌍욕 시려 나오고 갈 거 아니야. 가방 딱 매자마자 쉬어야 되는. 그리고 연휴인데 여러분 연휴는 좀 쉬고 그래야지. 남학생들은 그래도 게임이라도 하고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고 그럴 텐데 여학생들은 뭐하나? 노래방 가네? 쇼핑? 야 남학생들 쇼핑하냐? 너 혼자 옷 사봤냐? 가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인터넷으로 너가 사봤어? 해석이. 아 그래? 시윤이는? 혼자 사진 않아? 나는 엄마가 맨날 사줬어. 마마보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같이 가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쇼핑 가면 내가 고르긴 하는데, 내가 이제 쇼핑을 안 갈 때 엄마 그냥 사갖고 와. 사갖고 오면 그냥 입어. 그럼 이제 말을 하지. 옷이 왜 이렇게 커? 그러면 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입어야지. 초등학생인데 막 옷이 막 질질 끌어. 그래서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고3까지 입어야지. 그랬어. 네. 근데 내가 그때는 쇼핑에 별로 뭘 사고 싶다는 거를 말은 해. 뭐 나는 에어맥스가 사고 싶어. 에어맥스 사주러 가. 그런 거는 하는데 내가 막 무슨 혼자 가서 쇼핑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 그렇게 쇼핑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 남자는 뭐야 신발은 유행 따라서 또 사야 되고 옷도 유행 따라 사야 되잖아. 가서 한 번씩 계속 사는 거지. 자 그러면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쇼핑을 엄청 좋아합니다. 혼자 가서 사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하면서 쇼핑 많이 하고 사면 기분이 좋아. 쾌감이 진짜 좋아.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 밥 먹는 것보다
내일 어디서 사는 게 더 기분이 좋아. 그게 더 기분이 뿌듯해. 그렇다. 근데 나만의 만족인 거지. 가면서 이렇게 이쁜 거 보면서 나한테 잘 맞나? 좀 유혹이나 좀 잘 어울리는 거 사고 그런 재미가 있어. 혼자 살 운명이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 자, 여기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3분이면 끝날 거예요. 자, 가보자. 외우는 거 아니야. 눈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눈으로. 자, A랑 A를 합치면 누가 나오겠니? 당연히 A 아니겠니? A랑 A랑 공통은 A. 확인만 하는 거야. 공부했던 거야. 자, 두 번째. A랑 공집합이랑 합쳤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A랑 아무것도 없는 걸 합쳤어. 누가 돼? A죠. A랑 아무것도 없는 거의 공통이야. 없지. 공집합이지. 나연아 이게 교집합이야. 공통. 이건 합집합이야. 너랑 나랑 합쳐라 이 말이 나오겠지. 자, 그럼 A랑 전체를 합치면 누가 되죠? 당연히 전체겠죠? 왜? 전체가 모든 집합을 다 가지고 있잖아. A랑 전체의 공통은 A겠지. 맞죠? 전체 안에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울 게 없지. 이걸 외우는 놈은 미친놈이죠. 전체가 아니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치? 공집합.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럼 뭐야? 전체겠지, 그치? 맞지요? 말로 하세요, 말로. 그다음 A가 아닌데 아니요 이런 거지, 그치? 너네 이거 뭐야? 국어에서 아니다의 아니다는 뭐야? 강한 긍정 아니냐? 맞지? 나는 아직도 기억나. 중학생 때 선생님. 자, 아니다의 아니다는 강한 긍정. 그럼 이건 당연히 사라져서 뭐가 돼? 자기 자신이 있겠죠. 자, 나를 제외한 거잖아, 그렇지? 나를 제외한 걸 합쳤어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전체겠죠. 교실을 생각해봐. 나 빼고를 합쳤어, 그렇지? 그럼 전체지. 그다음 나를 제외한 거를 공통 찾아보래.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렇지? 나 빼고의 공통을 찾으려는데 당연히 없겠지. 자, 그다음에 아까 7번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죠, 별표. A에서 B를 뺐다. 빼면은 이 빼기가 뭘로 바뀐다고? 요로 바뀐다. 됐죠? 자, 외우라 그랬어요. 자, 한 번만 더 적어보세요. 자주 쓰이는 A에서 누구를 뺀다? 교집합을 뺀다. 또 자주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자주는 안 나와. 이거는 얘는 자주 안 나와. 합집합에서 B를 빼는 건 자주 안 나오고 요 두 개가 아주 자주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성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얼마나 자주 나오면 내가 또 쓰겠냐, 그치? 연산 법칙에서 얘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래. 자, 다음 A가 B에 포함됐다. 자, 하나의 집합이 또 다른 집합에 포함됐다. 이걸 아까 선생님이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흡수 법칙이라고 그랬지, 그치? 흡수 법칙이니까 그림도 그려놔 보세요. 자, B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었겠죠, 그치? 됐니? 하나의 집합이 또 다른 집합에 포함되는 흡수 법칙이다. 자, 흡수 법칙이니까 흡수 법칙일 경우에는 A하고 B의 교집합은 누구? A. 그림으로 찾으면 돼. 됐니? 외우지 마. 도너츠 그림만 그리면 다 볼 수 있어. 자, A하고 B를 합쳤대. 당연히 합치면 B가 되겠지. 자, A에서 B를 빼면 A가 통째로 사라져버렸겠죠. 아니? 왜? 공통이 A이기 때문에 A에서 A를 빼면 사라져버려. 자, 요거 교집합, 여집합이죠.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A 빼기 B로 바꿔야 되겠지. 교집합, 여집합. 빼기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사라져버리겠죠. 아니?
이 B는 A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요거는 요거 잘 보세요. A가 어디에 포함되죠? B에 포함되죠. 아니? 자, A가 B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외울 거야. 자, 옆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써놔보도록 하죠. A가 B에 포함돼요.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의 여집합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A의 뭐가 되죠? 여집합. 얘도 B의 여집합. 맞니? A가 아니요, B가 아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요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왼쪽으로 포함되세요 이 말인 거. 됐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부정한 거지, 맞니? A가 아니요, B도 아니요, 오른쪽 아니야, 왼쪽이야, 그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원래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해야 돼, 알겠니? 그림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그림으로 하기가 귀찮잖아요, 맞나요?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는 건 하지 말자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언어적으로 하자라는 거야, 언어적으로. 집합을 못 하시면 명제를 못 해요, 알겠죠? 집합과 명제는 완전히 밀접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이 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거 밑에다가. 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됐죠.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됐다. 그러면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버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삭제가 됐을 거 아니야, 맞니? 얘가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죠. 이게 흡수 법칙이야, 알겠지? 이것도 흡수 법칙의 일부분인 거지. 됐니? 이해되셨죠? 잘 적어두세요. 흡수 법칙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 한 문제는 꼭 나와요, 학교 시험. 희한하게도 얘를 꼭 잘 내더라고, 흡수 법칙을. 왜냐면 포함 관계를 많이 나타낼 수 있어서 출제가 잘 돼요. 아, 여기 있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대망의 마지막 공식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건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드모르간, 드모르간이 아니라 드모르간이야. 이었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 자, 여집합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요, 그지? 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모르가는 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다 모르겠다 뭐야? 안에 있는 거가 아니요 라고 했잖아, 그치? 맞니?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요.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반대로 쓰면 되겠죠, 그쵸? A는 A 여집합, B는 B 여집합, 합집합도 아니요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 됐니? 원래는 이걸 그림으로 다 색칠해서 체크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맞니? 우리가 무슨 여기 색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색칠 공부에서 몇 개 찾아봤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로 갑시다.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요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A가 아니에요, A 여집합. B도 아니에요, 그치? B 여집합. 교집합이 아니에요, 합집합. 됐죠? 자,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변을 좌변으로 변형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괄호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집어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다시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네를 갖다가 간단하게 여집합이 많으면 일단 짜증나요. 집합에서는. 왜 짜증나냐? 내가 아닌 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등호가 있으면 편한데 문제 속에서 마지막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불편하다고. 수학이라는 건. 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아닌 부분을 체크하는 건 힘들어. 뭐든지. 그래서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라는 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건 더 짜증나요. 색칠 공부하려면. 됐니? 그래서 이 여집합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드 모르간이 나타나는 거야. 됐니? 그럼 드 모르간은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여집합이 많은 놈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한다? A 여집합이 아니야. B 여집합도 아니야. 맞니? 그러면 합집합도 아니겠네. 근데 무작정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니다라는 명령어가 없잖아. 맞니? 그치? 지금 우리가 이 괄호를 풀어낼 때 명령어가 있었죠. 이 C라는 놈이 맞니? 아니야 라고 명령을 해줬잖아. 그러면 이 집합의 형태가 연산의 형태가 이렇게 되려면 아니다라는 명령이 있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아니야라는 명령을 이렇게 주는 거죠. 아니야라고. 그치? 집합은 그냥 유치하게 하는 거다. 뭐 이쁘게 뭐 무슨 이쁜 말로 막 포장해가지고 막 하면 더 어려워. 알겠지? 그냥 유치하게 하는 거야. 됐나요? 드모르간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지 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는 시범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시고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는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건너뛰고 왜 건너뛰느냐? 자, 건너뛰는 이유가 있어. 자, 이유가 있어. 자, 요거부터 하나씩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답을 구하진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답은 안 구하고 연산 법칙만 가지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하세요. 자, 여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총정리해서 정리해 볼 거야. 이거를. 자, 어떻게 하느냐? 자, A 여집합, 교집합 B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위치 교환이 가능해요. 됐니?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무조건 된다 그랬죠?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어머나. 교환 법칙을 하고 나니까 너무 쉽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교여 맞니? 교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빼버린다 그랬죠. A에서 B를 빼버린다. A에서 B를 빼버리니까 B에서 A를 빼버린다. 소리. B에서 A를 빼버리니까 공통이 누구죠? 6, 9, 6, 9. 2, 3만 빼고 나누죠. 맞니? 자, 연산 법칙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되셨죠? 간단한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숙달이 돼서 복잡한 것도 됩니다. 자, 다음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래요. B의 여집합을 직접 구하지 마세요. 알겠죠? 최대한 집에 가서 연산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거야. 자,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는 귀찮은 놈이야. 맞니? 근데 이거보다 더 귀찮은 게 누구죠? 이 여집합이야. 이 여집합이 있으면 개 짜증나. 얘를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냥 나는 이 빼기보다는. 왜? A에서 B 빼는 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여집합을 빼는 건 귀찮다. 눈에 안 보이니까.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해버려? A, B의 여집합을 하는데 이 빼기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교집합한 다음에 뒤의 집합에다 여집합을 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A 교집합이 되고 아니야 그랬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B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B잖아. 그럼 A하고 B의 공통은 누가 되죠? 6, 9.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죠? 연산을 되게 중요한 거. 자, 다음 677번은 여러분 해보세요. 알겠죠? 왜? 위에서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할 수가 없지. 이거 기초 연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해보세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자. 자, 요거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A, B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원소나열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옆에다 벤다이어그램 그려버리지. 이게 가장 유치하지만 가장 쉬운 풀이야. 요걸 알려주려고 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공통이 누구예요? 2, 5, 2, 5 됐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2, 5 집어넣으면 되죠. 남는 건 누구야? 3. 여기는 1 됐죠? 그러면 1, 2, 3, 4가 없네, 그치? 3은 어디다 쓰면 돼? 여기다 이렇게 샥 하나 쓰면 되죠, 그쵸? 아무데나 빈 공간에다가. 됐지? 됐죠? 그럼 이제 풀어보는 거. 합집합을 뭐 해라? 합집합을 제외하세요. 그랬지, 그치? 합집합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합집합이 아닌 게 어디에? 바깥이지, 그치? 아니? 바깥. 그러니까 답이 4예요. 되게 쉽지? 그림 그리세요. 그림이 최고야. 자, 교집합. 교집합이 아니에요 라고 한 거야. 교집합이 누구냐? 2, 5지, 그치? 2, 5, 2, 5 요거를 제외하니까 1, 3, 4 맞니? 1, 3, 4 얘는 좀 쉬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요 자식이 나오고 있어. 아, 여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네? 이거를 A를 제외한 거 색칠하고 B를 제외한 거 색칠하고 거기서 공통 찾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주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집합과 여집합 아니야가 너무 많아, 그렇지? 그걸 없애려고 우리가 무슨 법칙을 배웠어? 다 모르겠다는 법칙이 있었잖아, 맞니? 그 모르가는 법칙. 다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돼? A가 아니야의 반대 A, B가 아니야의 반대 B, 맞니? 교집합도 아니야. 근데 그냥 아니야만 하면 미친놈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니야라고 명령어를 줘야 되겠죠, 그치? 했더니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않겠지? 똑같아. 알고 봤더니 4야. 그지? 똑같아. 이해되셨죠? 드모르간의 법칙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결국에 여집합의 성질을 좀 활용해 주는 거다. 자, 얘도 봅시다. 아니야가 두 개나 있어. 얼마나 귀찮겠지? 그러니까 뭐 해줘버려? 아니야 반대.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아니야 하면 안 되지, 그치? 명령어 아니야. 얘 누구랑 같아? 얘랑 같아, 그치? 그래서 1, 3, 4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84번 가보도록 하죠. 684번. 자, 근데 여기 뒤에 유형은 좀 쉬워서 선생님이 뭐 안 풀어주고 넘어가는 것들도 좀 많을 거야. 알겠니? 꽤 많이 안 풀어주고 넘어갈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하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 68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별표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요짓거리 하고 싶은 거야. 자, 가자. A랑 요 놈의 여집합을 합쳤더니 전체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자, 이걸 수식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배운 과정을 하나하나씩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요 놈의 여집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그지?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너네 다 아니야. 다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그 모르간이 하나 쓰이겠죠. 그죠? 에라 다 모르겠다. 너무 복잡한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가보는 거야. 자, A가 아니야, 교집합 아니야, B 아니야, 저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올 때 잘 보세요. 집합이 3개가 있죠. 왜 3개야? 문자는 2개인데 A랑 A 여집합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합은 3개야. 근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대로 위치는 있는데 무슨 짓거리를 한 거니? 이렇게 돼 있는 괄호를 이렇게 바꿨죠. 근데 집합 기호가 하나밖에 없어.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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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집합. 괄호만 왔다 갔다 된 거야, 그치? 그게 무슨 법칙이었지? 결합법칙이었죠? 맞니? 집합 기호는 하나인데 괄호만 왔다 갔다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여기. 나랑 나를 제외한 걸 합쳤다. 나랑 나를 빼고 나머지를 합쳤다. 그럼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맞니? 그러면 전체랑 B의 여집합을 합쳤어요. 내가 제일 대빵이잖아. 전체가. 근데 B의 여집합은 나한테 포함된 놈이잖아. 합치면 누가 되겠어? 전체. 맞니? 그럼 자,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거. 자, 마지막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 적어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여기서는 뭐가 쓰였다? 흡수가 쓰인 거죠. 흡수가 없이. 맞지? 왜? 요거잖아. 전체가 있는데 요 안에 누가 있는 거야? B의 여집합이 있는 거잖아. 그죠? 흡수가 돼버린 거죠. 흡수.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개념은 본 거야. 근데 여기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만 잡으면 그 밑에 이제 뒤에 있는 유형들은 할 수 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심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 야, 혹시 본인이 외대국어 하고 싶다 손 들어. 없나? 동탄국제고, 동국. 자, 동탄국제고 또 외고. 선생님이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니 오늘 좀 줄까? 기출 문제를 한번 줘볼게. 가서 집에서 풀어볼래? 오답은 못해줘. 오답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그 지트티어 와서 물어봐. 그건 가능한데 내가 뭐 당장은 못해줄 것 같고. 좋나요? 네. 좋죠. 자, 뒤로 가봅시다. 자, 숙제는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은 99페이지부터 하면 돼. 근데 내용이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따로 봐줄 게 거의 없어요, 여기는. 오케이? 거의 없어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자, 어디 쪽으로 가냐면 유형 9번으로 가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유형 9번.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되게 쉬워. 선생님 굳이 안 해줘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자, 이 유형 9번은 왜 하냐면요. 앞 단원에서 했던 거예요. 앞 단원에서. 근데 그게 또 나오는 거니까 잘 보면 되겠지. 자,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등장을 하는 문제인데, 자, A랑 X랑 공통을 찾아보라 그랬더니 X가 나온 거예요. 너랑 나랑 공통을 찾았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이게 뭐라 그랬죠? 흡수. 맞니? 흡수가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공통이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합집합이 될 수도 없는 거야. 무조건 이건 흡수입니다. 보자마자 흡수가 아니야. 맞지? 흡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X가 있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뭐죠? A 빼기 B랑 X랑
두 집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야, 그렇지? 요 집합과 요 집합을 합쳤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흡수, 맞니? 코가 나온 건 아니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빼기 b가 있는 거죠. 맞나? 이해됐지? 그럼 이제 합집합으로 x가 나오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x는 a에 포함되고, 맞니? x는 a에 포함되고, a 빼기 b는 x에 포함된다. 맞니? 그러면 a 빼기 b는 뭐예요? a에서 b를 뺐다는 거는 공통인 원소 일사를 뺀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면 7, 10, 13, 16이 되고요. x가 되고 a는 1, 4, 7, 10, 13, 16이 되겠죠. 자, 그런 x는 도대체 몇 개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집합은 몇 개가 있냐? x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에 6제곱. 그런데 이 원소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봐봐, 얘가 x가. 내가 몇 개야? 4개. 그래서 요 4개를 빼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간고사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지. 그렇지? 미안. 여기 16 있었네. 아이고, 여기 미안하다. 그러면 요거 빼고. 이거 몇 개냐? 요거 3개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요거 3개. 몇 개? 8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요 유형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 735번까지 하면 됩니다. 알겠죠? 735번까지. 선생님이 단톡에다 올려놓을게. 잘 가세요.